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요. 자, 2교시 선택 과목 투지어 청소년 수련 활동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 활동론 법정 내용이라 지금 용어가 난해하고 익숙지 않다. 하지만 나올 건 뻔하다. 공부할 분량이 작다. 답만 외우면 된다. 특히 답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일명 횟집 과목이다. 횟집. 날로 먹는 과목이에요. 잔다르코, 잔대가리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사실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은요. 이론 강의가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만, 기출문제 7개년도죠. 2016년도에 두 번 왔으니까 2014년, 2015, 2016 둘, 2017, 2018, 2019 7개년도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요. 답만 외우면 무조건 80점 이상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하루 이틀만 공부해도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하면 운전면허 시험처럼 공부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만약 카톡에 저 운전면허 시험 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친구들이 웃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12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웃지 않습니까? 야, 그걸 뭘 그렇게 공부해? 단반이에요. 똑같이 나와. 그게 청소년 수련 활동론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식으로 공부하자. 그냥 아주 날로 먹는 과목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과목이죠. 뭐 한 하루 이틀 공부해서 80점 맞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활동 2에 챕터 1, 2 활동 프로그램 1에 뭐 이론, 지도, 뭐 설치 및 운영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 지원. 그래서 챕터 7인데 뭐 두 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강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문제 유형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론 강의보다는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중요해요. 공부는 노력의 정비라는 건 아니에요. 시험 합격은 아무리 노력해도 1년 동안 노력한 사람도 떨어집니다. 20일 동안 공부해도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수험서는 요령이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테크닉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저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안 되는 분들은요. 성격 고쳐됩니다. 진짜로. 혼자 풀어보지 말고 답을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무조건 1번 답 4번이네.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법은 못 바뀌어요. 법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요. 번호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사피 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 폐 죽여도 나와요. 벌써 4점 먹고 들어가요. 이건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피 뭐 네 가지니까 프로그램 뭐 이 P의 P 내용,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장소 이걸 사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 뭐 프로모션. 그래서 자부심은 아니다. 프라이드는 아니다. 그래서 사피가 아닌 것은 마케팅 할 때 자부심으로 마케팅 하나요? 그래서 자부심은 아니다. 사피, 자부심은 아니다. 4번. 사피니까 답이 4번이네. 끝. 이렇게 공부하면요. 할 게 없어요.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청소년 활동, 몰입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몰입은 뭐예요?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의 볼 때 이 댓글 좀 꼭 써주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에 몰입이 돼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좀 써주세요. 안 그렇더라도 교수님 강의는 정말 몰입도가 좋아요. 몰입. 답 뭐예요? 5번 체크하고 양적 시간 개념을 명확히 인식한다. 웃기지 마라. 시간 개념을 확인할 수 없다. 왜? 시간 가는지 모르니까. 뭐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코로나 시기 뭐 볼 거 없죠. 벌써 답이 나왔는데. 그 다음이 설명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모형은 다 또 이런 거 보면 또 겁내요. 빡사네.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 특히 박스 치는 게 많아요. 그럼 겁내하지 마세요. 포인트만 잡아내면 돼요. 포인트. 행동주의 철학에 기초한다. 대표적인 모양. 대표적으로 가장 평가 모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 우리 이제 싸울 때 속된 말을 이랬지만 한 놈만 조지자 이런 죄송합니다. 하여튼 격한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지 말고 그냥 한 놈만 조지자 이거예요. 평가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한다. 이 놈만. 이놈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요? 목표를 하려. 목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목표 중심. 끝. 1번.
나머지는 나는 교수님 그러면 참여 반응 중심 평가 모형은 뭐예요? 나는 모른다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세요. 알 필요 없어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뭘 외우려고 그래요? 이거 소집단 대상 지도 기법을 모두 소집단의 반대는 뭐예요? 소집단의 반대가 뭘까요? 무슨 돼지 집단 이게 아니라 소집단은 집단. 소집단의 반대는 개인 집단이에요. 개인. 집단의 반대는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이 아닌 건 뭐죠? 개인. 도지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강해요. 도지학습은 뭐냐면 도자기 명인이 있다. 도자기를 막 근데 학생이 거기서 도자기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개인 기술을 배운다. 장인한테. 이런 어떤 장인한테 기술을 배우는 걸 도제학습이라고 그래요. 도제. 도제. 이 명인한테 기술 배우는 개인적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건 개인이다. 또 여기도 개인이니까 개인이다. 니은, 미음 아닌 건 뭐예요? 답이 오케이. 니은, 미음 아니니까 답이 나왔네요. 정답 2번. 너무 쉽지 않나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또 브레인스토밍,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브레인 이런 거 사실 배우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지만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이론 강의를 듣거든요. 이론은 스키다시요. 근데 이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성격 고쳐야 돼요. 이론은 대충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훑어가고 문제에서 포인트, 활용, 첨정,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브레인스토밍이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조성 있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거, 대화하는 거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주장, 창조성 있는 주장을 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죠. 답이 1번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다. 아닌 건 리을. 부정적 예를 많이 어떤 아이디어 회의하는데 맨날 청소년 사람 따면 안 됩니다. 취업 안 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부정적이 아니다. 무슨 브레인스토밍 막 서로 아이디어 발표하는데 무슨 강의를 해요? 강의를 전개하는데 아니다. 강의 아니다. 부정적 아니다. 리을 리모 아니 답 이거다. 쉽네. 끝. 6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이론은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관의 의사소통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답이 나왔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끝. 그럼 교수님 구성주의도 시험에 나오던데요. 그럼 구성주의 나올 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커뮤니케이션 그럼 여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발신자가 누구예요? 할 거 없어요. 그냥 의사소통 나오면 커뮤니케이션 끝. 이렇게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명 횟집 날로 먹는 과목이에요. 콜부가 그러니까 콜부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어요. 지가 다 써 있잖아요. KOLB 이거 외우면 진짜 개투레예요. 네 가지 수단 원리. 네 가지니까 네 가지 중에서 순수가 뭐냐 이거예요. 답 2번이네요. 처음에 확보한 경험을 파악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적용을 해야겠죠. 마지막 땡에 적용. 그러니까 첫 끝발 경험, 마지막 끝발 적용. 끝. 그럼 나머지 외울 필요가 없죠. 답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똑같이 나오니까 번호까지. 2번. 끝. 콜부 나오면 2번. 처음에는 확고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거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요. 진짜 할 거 없습니다. 8번.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단계의 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경과 어떻게 진행되냐. 경과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가 잘 결합되고 효과적으로 대한 평가. 잘 결합돼서 굴러가는지. 그렇지. 잘 굴러가는 게 경과가 좋은 거지. 경과 평가 끝. 답 3번. 여기서 이제 2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요구 평가, 니즈. 프로그램 실행 시 계획과 현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평가. 계획과 차이점에 대한 평가.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니즈 평가, 요구 평가. 요건 이제 덤으로 1+1 체크 포인트 하고요. 9번 갑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지도사의 자격 검정.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왜? 우리 시험의 내용이니까요.
3급 청소년 상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그렇다. 오케이. 이것만 포인트하고요. 요건 내용이 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하면요. 1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활동 중 육성 종사 경력이 2년,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1급 청소년 상담사는 석사기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4년, 3년이 아니라 4년이다. 그러니까 1급 청소년 상담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석사를 따고도 실무 4년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 똑같아요. 2급, 2급은 3급을 따고 2년. 그래서 2급은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 여기도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이다. 뭐 여기서도 100% 문제 나오겠죠. 또 여기도 10번 갑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 이것도 막 또 겁내 또 울렁증이 있습니다. 울렁증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도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탑 2번 체크하고 어차피 똑같이 나와 2번으로. 그러면 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은 이 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 똑같이 나와요. 번호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이런 거 겁먹지 말고요. 니은 최고 먼저 목표를 설정하겠지. 목표 설정 끝. 마지막에는 뭐요? 활용이나 아까는 적용이 답이니까 아까는 적용이고 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활용이겠다. 적용이나 활용이 맨 마지막이네. 활용 끝. 목표 1번. 나머지는 난 모른다. 답 나왔네. 니은 비읍. 니은이 여기고 비읍이 여기면 끝이야. 여기는 볼 거 없죠. 이게 요령이에요. 날로 먹는 방법. 이걸 또 그냥 1번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평가도 이거 공부하면 헛다리예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진짜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외워요? 답이 나왔는데. 1번 목표 성별, 목표 설정, 맨 끝나는 거 활용.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완빵입니다. 여러분 벌써 강의 들어와도 이거 공부 진짜 할 게 없네? 기출 문제만 한 3번 풀어보면 무조건 80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수 강의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기본수 강의 안 들어도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기본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 강의는 강의니까 그래서 기본 강의 보게 되면요. 청소년 활동 이해죠. 이해. 그래서 청소년 활동 이해가 된다.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은 다 똑같겠죠. 내용이니까, 상식이니까.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품과 풍성을 함양하는 교육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해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답이 청소년 수련 활동이에요. 그래서 수련거리, 수련 활동.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 나왔네요. 답이 청소년 교류 활동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해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청소년 교류 활동.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거리,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감상, 문화 나왔네요. 답이 뭐예요? 청소년 문화활동. 지가 다 써 있어요. 찾은 것만 이렇게 찌찌뽕 시키면 돼요. 또 이렇게 나와. 여기서 다음 문제. 다음 중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떡볶이 먹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떡볶이 먹기 활동은 아니다. 봉사활동이다. 이런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숙박형 청소년 19세 미만 나이가 몇 살이요? 19세 미만에 시험에는 18세 미만으로 18세 미만이 아니라 19세 미만이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 수련시설 그 외 장소에서 숙박, 야영 차는 거니까 숙박이겠죠. 이걸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 청소년 수련활동이다. 몇 살? 19세 미만. 시험에는 18세 남, 18세는 순이다. 18세 순이, 18세가 아니고 19세다. 이제 다 안 자네? 안 자고 숙박 없이 2회 이상. 숙박이 없으니까 뭐예요? 비숙박형이다. 공부할 게 없어요. 이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법적 지원 잘 해줘야죠. 공부할 게 없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 청소년 우대청표, 교통 뭐 이렇게 교통카드도 가능하다. 시험 문제는 교통카드는 해당이 안 된다. 웃기지 마라. 교통카드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이런 것만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 나오네요. 여기 너무 또 오바해서 또 흥분했네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라고 그래요. 지자체장은 몇 세?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몇 세 이상이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급할 수 있다예요. 시험 문제는 말장난입니다.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발급하여야 한다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머스트가 아니라 발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장난이에요.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오 저거 들어봤어. 오케이 하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발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발급할 수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가부 장관은 또 이렇게 나와요.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몇 세 이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이런 거 말장난하기 좋죠. 10세 이상 18세이다. 10세가 아니라 9세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만 외우면요.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교통카드도 가능하다. 교통카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거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분류 이것도 100% 나옵니다. 100%. 몇 프로요? 100%.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왜? 나올 게 없거든요. 이런 거 안 내면 나올 게 없어요. 이거 뭐 무조건 100%. 그럼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했죠? 청소년 수련 거리. 또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 거리를 실시하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다. 숙박 기능 청소년 수련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련 거리는 수련관.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운 거리는 수련관. 숙박 시설이 있으면 수련원. 또 문화 나오네. 문화 나오면 문화의 집.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예술.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하고 특별한 특화된 체험을 한다. 그래서 직업 체험 특화 시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예술, 과학 정보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문구. 이런 수련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소년 특화 시설. 또 야영에서 야영이네 야영장. 유스 호스텔. 이건 여행할 때 여행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 유스호스텔 다 잘.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행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 유스 호스텔. 뭐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8점. 진짜 너무 쉽지 않나요? 강의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런 내용들 쭉 보고요. 청소년 활동의 영역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경험학습 이론 갑니다. 경험학습 이론의 특징은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기존의 G10 교육에서 반대로 상반된 기법으로 현실 사회 자연과 접촉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듀이다. 그래서 경험학습 이론 듀이는 구성주의 이론을 강조해요. 구성주의는 더 쉽게 말하면요. 실존주의 또는 실용주의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했다. 결국은 실용주의, 실존주의, 구성주의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한 맥락을 가지면 되겠죠. 뒤 나오면 경험학습, 뒤 나오면 구성주의, 뒤. 콜브 나오네요. 콜브가 제시한 경험학습의 진행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 하나 나오네. 순서. 콜브의 경험 첫째적으로 구체적 경험이 있고요. 구체적 경험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반성적 관찰을 하고 추상적 개념화시켜서 능동적으로 실험한다. 이 순서만 보면 됩니다. 내용들은 몰라도 됩니다. 몰입
경험 이론, 몰입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몰입 문제에서 받지 않습니까? 몰입할 때는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시간 개념이 없다.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거에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청년문 카페 딱 강의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9가지 특징. 9가지 특징 외우다가 인지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볼 거 없다.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것만 보냅니다. 채널도 3가지 채널, 4가지 채널, 8가지 채널. 이거 보면 인지 돌아버려요.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나오네. 외적 자산, 내적 자산. 그러니까 외적 자산, 내적 자산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내적은 하나, 둘, 셋, 넷. 문제 좋아요. 한 개 껴넣으면 되거든요. 출제자가 이런 거 겁나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외적 자산 이거 다 외우면 이것도 시간 엄청 뺏겨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포기해요. 그냥 외적은 포기하자. 그럼 내적만 외우자. 내적은 쉽죠. 내적. 배움에 대한 헌신 이건 뭐 내적인 문제죠. 가치관 이것도 내적이겠죠. 사회적 역량, 내가 역량도 내가 역량이 있나 없냐 내적. 자아 정체감도 내적이죠. 그래서 헌신, 가치관, 역량, 자아 정체감 나오면 내적이다. 다음 중 내적 자산, 개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배움에 대한 헌신, 2번 긍정적 가치관, 3번 사회적 역량, 또 5번 생산적인 시간 사용. 그럼 얘가 없죠, 얘. 다음 중 외적 자산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나오면 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내적만 외워. 외적은 포기하고 그냥 헌신, 가치관, 역량, 자아 정체감은 내적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다. 그냥 또 이거 다 외워서 이건 내적, 이건 외적, 이건 내적, 지지 자산은 뭐고 이런 거 다 외우니까 공부 미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내적, 외적만 가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진짜 재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이런 데서 이웃의 청소년에 대한 감독에 대한 이웃의 청소년에 대한 감독은 외적 자산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패 축혀도 안 나와요. 근데 진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틀려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이거 틀려봤자 80점은 다 맞아요. 기본에 뻔한 것만 맞춰서 80점 나왔는데 뭘 이런 걸 다 외우려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게 그냥 이렇게 내적이냐 외적이냐 헌신, 가치관, 역량, 자아 정체감은 내적이다.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쉬워. 이것도 진짜 할 것도 별로 없어. 좀 더 해볼까요? 시간도 많이 남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 청소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그럼 프로그램이 과거지향적이겠어요? 미래지향적이다. 현실지향적인 거다. 독구적. 성격을 갖는다. 목적지향적이다. 평가 증거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이 있다. 요건 조금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건 문제. 평가 증거로는 효과성, 효율성, 떡볶이가 있다. 그러면 떡볶이가 아니라 매력성이다. 그래서 효매,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이 있다. 이런 것만 탁탁 집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잘 해야 됩니다. 넘기고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에서 이렇게 이런 거 시험이 답니다. 이거 진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원리. 첫째, 창조성의 원리. 프로그램이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혁신성의 원리, 다른 프로그램 모방하거나 차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성의 원리, 프로그램이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 논리성의 원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합리해야 한다. 독특성의 원리, 다른 프로그램과 내용과 방법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겠죠. 다음 중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가 아닌 것은 1번 창조성의 원리, 2번 혁신성의 원리, 3번 현실성의 원리, 4번 논리성의 원리. 5번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5번 떡볶이의 원리. 그럼 답이 떡볶이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접근 원리 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라고 나오는데 선형적, 비선형적은 그냥 순서가 딱 맞나 안 맞나 이런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냐 여러 개를 같이 나오는데 그냥 첫째가 1단계가 요구 분석, 두 번째가 목표 설정,
마지막이 프로그램의 실행. 요거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냥 요구 분석, 목표 설정, 실행. 요 순서만 맞추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의 비선형 접근. 여기도 첫째가 요구 분석, 두 번째가 목표 설정, 맨 마지막이 프로그램 평가다.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 이 순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의 마케팅, 이런 마케팅이 나오면 비선형적 접근이다. 그래서 한 꼭지 똑딱 잡으시고요. 이제 구성주의 나옵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구성주의 인간을 의미를 창조하는 주체 실존주의다. 그래서 실존주의. 실존적 존재를 다른 말로 실용적 존재예요. 실용적. 그래서 실용주의 입장. 그래서 뒤가 주장했다. 뒤 경험주의를 경험주의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실용적이죠. 경험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뒤 나오면 구성주의다. 그래서 경험주의, 구성주의. 그래서 끝.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증주의는 그냥 실증적으로 하는 거고, 비판주의는 비판적으로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다음 중 뒤가 주장한 뭐 철학적 이런 거 나옵니다. 뒤 나오면 답이 구성주의 1번 이렇게 답 맞추면 됩니다.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문제 풀어본 것처럼요.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제만 맞추면 돼요. 여기서 요 큰 로에서 두 문제 1번이 낭얼입니다. 첫째 한 문제 순서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획한 걸 설계한 다음에 이걸 마케팅하고 실행해서 평가한다. 이 순서 그냥 흐름만 잡아도 뭐 자동 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프로그램 마케팅 뭐 기초에서 풀어봤지만 뭐 사피 여기 하나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부심은 아니다. 이게 4번인데 이거 아니다라고 썼는데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프로그램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 프로덕트. 그래서 내용이다. 그래서 사피 네 가지 참가비, 프라이스, 장소, 플레이스, 또 내용, 프로덕트, 홍보, 프로모션. 그래서 프라이드, 자부심은 아니다. 이렇게 답이겠죠.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나. 이런 건 보면 안 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9번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미래지향적이고 뭐 연간 이벤트가 아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수단과 목적과 연결이 된다. 목표지향적이다. 준비 과정이 있다. 협동적이다. 이건 뭐 상식이죠. 뭐 그냥 뻔할 뻔짜. 10번. 프로그램 기획의 단계는 1단계 경계에 설정을 하고 두 번째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설정 분석 나오고 맨 마지막에 실행 평가다. 보통 이 세 개만 외워도 다 맞춥니다. 순서가 첫 끝발 2개, 끝 끝발 하나. 첫 끝발 설정, 그다음에 분석, 맨 마지막에 평가. 그러면 다 맞추죠. 이건 자동 뽕으로 그냥 맞춰지겠죠.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의 원리, 타당성 있고 통합성 있다. 계열성, 계속성, 범위의 원리, 균형성. 이건 뭐 상식이죠. 요구 분석, 요구 니즈, 요구 분석 잘해야 된다. 요구 분석 중에서 하나는 서베이법이 있죠. 서베이법. 그래서 학습자가 표현한 요구를 확인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요구 분석 기법으로 잠재적 학습자 집단이 비교적 많고 잠재적 학습, 잠재적으로 배울 사람이 많고 널리 분포한 이용 요구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 청소년 상담사를 공부할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 청소년 상담사 상담 직전목 카페에 얼마큼 가입을 하냐, 필요하냐 이걸 조사하는 걸 서베이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요구 분석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서베이법이겠죠. 델타 입법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랜드 연구소도 그냥 나오면 랜드 하나 나오겠죠. 대입권법. 이건 뭐 우리 다른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입권법. 보통 교육 분석, 교육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을 비교적 단시간에 추출하기 위해서 워크숍에 가서 워크숍. 보통 직무 분석 방법인데요.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을 단시간에 추출하기 위해서 워크숍 가서 회의하는 것을 대입권법이라고 한다. 결정적 사건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또 결정체적 사건 분석법.
또 중요 사건 기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찰 평가에서 가장 적절한 지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행동,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얻고자 할 때 쓰는 방법, 결정적 사건법. 관찰법은 보는 거고요. 뭐 이런 거고요. 요구 절차의 절차, 요구 분석의 절차 보게 되면요. 여기도 첫 급발,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목적을 결정하고 이게 잘 안 찍히네요. 목적을 분석하고 맨 마지막에 결과 분석한다. 뭐 이렇게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동봉으로 따라오더라. 또 볼 거 없고요.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 진행 중 점검 상황, 장소 배치가 적절한가, 기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필요한 기적 이런 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읽어보고요. 프로그램 실행 단계, 도입 단계, 전개 및 심화 단계, 종결 단계가 있다.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을 최종 정리한 단계이다. 그래서 참여 결과가 얼마큼 잘 나오는지 평가하고, 뭐 활동의 결과에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변화를 얼마큼 인식하는지 도와주는 단계다. 그냥 이런 참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아주 우리 청소년 수련 활동론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진짜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강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